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택에 대해 오늘 검찰이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통일교의 2인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 등 선물을 줄 통로로 이용했다는 무속인 건진법사 의혹 관련인데요. 오늘 압수수색 대상엔 김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과 수행비서의 집도 포함됐는데 이 과정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직까진 참고인 신분이지만 결국 김 여사의 검찰 출석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9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26일 만으로 검찰이 서초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관련 압수수색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통일교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를 통해 건넸다는 김건희 여사 선물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가의 명품 가방, 그리고 인삼 등이 전 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특히 압수수색 영장에 목걸이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목걸이를 주지 않고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들 선물이 김 여사에게 건네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고가의 선물을 건네며 한 청탁이 일단 통일교 전 본부장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달라는 거였다고 적시됐습니다. 다만 이 통일교 인사가 실제 취임식에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아크로비스타 상가에 있는 김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과 김 여사를 수행하는 비서의 자택 등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파면 이후 관저에 있던 짐을 일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등으로도 옮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6시간 40분가량의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장, 노트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만 김 여사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공직자가 아닌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앞서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받은 디올백 등을 무혐의 처분하고 항고도 기각했습니다. 김 여사의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을 이번에는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를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측은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조악하기 그지없다며 검찰의 줄서기 또는 전직 대통령 및 영부인에 대한 망신주기 아니냐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검찰은 앞서 통일교 2인자가 캄보디아 건설사업 특혜 등을 청탁하기 위해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보낸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를 거쳐 통일교 측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한 뒤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차관 지원을 늘렸는데 이런 식으로 공교롭게 맞물려 돌아갔던 과정에 실제 특혜가 있었는지를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지방선거 공천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 통일교의 윤영호 전 본부장이 건넨 수상한 고문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윤 전 본부장의 서울과 아산 자택 그리고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김건희 여사 선물을 전달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통일교의 2인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기 위해 건진법사를 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어떤 자문을 해줬느냐는 질문에 자문해준 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전 씨는 2014년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고문을 맡았고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서울 양재동의 비밀 캠프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통일교가 당시 캄보디아에 추진한 아시아태평양 유니언 본부 건립을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정부의 공적개발 원조 지원을 청탁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대선 2주도 안 돼 윤석열 당선인과 독대를 했다고 했고 공교롭게도 정부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캄보디아 처관 지원 한도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해 11월 김건희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캄보디아를 찾아 배우 오드리 헵번을 떠올리게 연출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사진을 찍었습니다. 순방 한 달 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에게 큰 그림 함께 만들어보자며
부동산 개발 대출을 두고 산업은행 등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자를 보냈고 통일교는 이듬해 사업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메콩 피스파크 프로젝트는 이미 실체적 건립을 위한 대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로 진행될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검찰은 김 여사가 선물을 건네받았는지와 함께 실제 통일교를 위한 특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캄보디아 차관 지원을 확대한 경위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측은 고문료와 선물을 알지 못하고 캄보디아 사업도 윤 전 본부장이 물러난 뒤 실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건진법사와 336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던 윤 전 본부장은 MBC의 연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검찰의 압수수색 없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검찰 수사 강도가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박솔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2022년 9월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았던 곳입니다.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과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진행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디올백도 이미 제출 형태로 받았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때도 검찰의 강제 수사는 없었습니다. 김 여사 휴대폰도 컴퓨터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주식에 전문성이 없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죠?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하지만 검찰이 달라졌습니다. 봐주기 수사 논란 끝에 무혐의 처분한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지난주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재직 기간 중단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수사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자택도 압수수색한 겁니다. 지난 1월 공수처는 내란 혐의 관련해 한남동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아크로비스타는 경호구역이긴 하지만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진법사 의혹 수사를 이끌고 있는 신흥석 검사장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형사 3부장을 지낸 인연이 있습니다. 보여주기 수사 아니냐 의심은 여전합니다. 분명한 건 최고 권력자인 현직 대통령 부부와 파면 이후 자연인이 된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 강도가 크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자, 이번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이틀째 명태균 씨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연결합니다. 구민지 기자, 오늘 명태균 씨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네, 검찰 조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조사가 이어졌는데요.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가 진행한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납했다는 의혹, 이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명 씨는 이틀간의 서울 조사를 통해 오 시장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2021년 1월 22일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 걸로 파악됐는데요. 당시 오 시장이 먼저 전화를 걸어 나경원 후보가 자신을 이기는 조사가 나왔으니 서울로 올라와 달라. 자체 비공표 조사뿐 아니라 공표 조사도 강철원 부시장과 의논해 알아서 진행해달라. 비용은 김한정 회장이 지원하도록 말하겠다고 4차례 전화해 직접 말했다는 겁니다. 명 씨는 첫 전화가 올 때 창원의 한 터널을 지나고 있었다는 등 구체적인 진술을 내놨다고도 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오 시장과 강철원 전 부시장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한 결과 명 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피드백을 주고받은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도 올렸습니다.
적개심으로 포장해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을 늘어놓는 모습에 측은함을 금할 수 없다며 진실만을 얘기하라고 촉구했고요. 또 특정 정치 세력이 바라는 바를 수행해 처벌을 줄이려는 시도가 당장은 효과가 있어 보여도 결국 교도소 복역 기간만 늘리는 결과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세훈 시장처럼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았잖아요. 대구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홍 전 시장이 탈락하면서 잠시 멈췄던 수사도 재개되는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우선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다음 달 8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고요. 홍 전 시장 아들 친구인 최모 씨도 오늘 말레이시아에서 귀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홍 전 시장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냈다는 혐의로 고발된 인물입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고발인들을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경찰 지휘부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의 체포조 운용 지원을 논의하는 경찰 간부들의 실제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체포 대상이 누구냐는 물음에 국회에 가면 누굴 체포하겠냐고 말하고 이걸 듣고 한숨을 쉬는 소리가 담겼습니다. 송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첫 통화는 12.3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 57분에 시작됐습니다. 이현일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과 박창균 영등포경찰서 형사 1과장의 통화 내용입니다. 이 전 계장이 방첩사가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거라며 같이 움직일 형사 5명 명단을 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5분 뒤에는 경찰 티나지 않게 사복을 입어라, 형사조끼를 입지 말라고 추가 지시도 했습니다. 뭘 체포하는 거냐는 박 전 과장 질문에는 국회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냐고 되물었습니다. 박 전 과장이 한숨을 크게 쉬자 이 전 계장은 빨리 명단을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실제로 이 전 계장은 박 전 과장이 보낸 형사 10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박 전 과장은 국회를 가서 누구를 체포한다고 생각했느냐는 검사 질문에 시민들이 많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집단 폭동 이런 걸 대비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고 한숨을 쉰 이유는 경찰 인력이 적어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 전 계장은 체포 대상을 묻는 같은 질문에 국회 근무하는 여러 사람들이라면서 국회의원만은 아니어도 국회의원도 가능할 거라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한동훈 등 구체적인 체포 대상은 방첩사로부터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앞선 방첩사 간부의 증언과 다릅니다. 지난 재판에 나온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계엄 당일 이 전 계장이 누굴 체포하는 거냐고 물어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답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정에서는 계엄 다음 날 두 사람의 통화도 재생됐습니다. 박 전 과장이 이 전 계장에게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나 하지 말라고 했어야죠라고 했습니다. 박 전 과장은 이에 대해 계엄 다음 날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야 군이 정치인 체포 목적으로 투입됐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눈 통화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